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어딘가 기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웨덴은 혼잔이 80년 전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먼지 낀 창고 깊숙한 곳에는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한 수만 개의 혼장상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1945년의 비명이 이곳에 갇혀있는 듯했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훈장을 새로 만들지 않고 재고를 돌려 쓰는 이유.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1945년 미 국방부는 한꺼번에 50만 개의 훈장을 찍어냈습니다. 앞으로 죽어나갈 미군이 최소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죠. 대체 어떤 지옥을 예상했기에 그들은 수십만 명의 전사를 당연한 전제로 깔고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기밀문서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불꽃, 그것은 일본이 맞이한 최악의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준비한 진짜 재앙의 서막이었죠. 만약 그날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다면 원자폭탄 2발은 그저 자비로운 예고편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이제 그 봉인된 진실을 열어보려 합니다. 1945년 여름, 태평양의 파도는 피비린내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사이판과 오키나와를 집어삼킨 미군의 시선은 이제 일본 본토를 향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곳엔 군인이 아닌 관기에 절어버린 민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억 명의 국민이 함께 죽자는 섬뜩한 구호가 열도를 뒤덮고 있었으니까요. 대나무를 깎아 만든 죽창을 들고 어린아이들까지 살인기술을 배우던 시대에 미군은 이 기괴한 집단 광기를 목격하고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나붙은 1억 총옥쇠라는 구호는 단순한 선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가 자살을 준비하는 거대한 제사였죠. 여인들은 비단옷 대신 거친 작업복을 입고 죽창을 쥐었습니다. 적군을 한 명이라도 더 찌르고 자신도 죽으라는 명령이 일상이 된 섬뜩한 풍경이었습니다. 오키나와의 절벽 위에서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바다로 몸을 던지는 것을 보며 미군은 전율했습니다. 이 땅은 항복이라는 단어를 잊은 듯 했으니까요. 메가더 장군은 깨달았습니다. 폭격과 해상 봉쇄만으로는 이 지독한 광기를 잠재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사륙작전이 기한되었습니다. 작전명 몰락, 일본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계획이었습니다. 1단계 작전명 올림픽. 목표는 규슈 남단이었습니다. 14개 사단 무려 40만 명의 미군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병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규슈 해안은 강철 투구를 쓴 인간 파도로 뒤덮일 예정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단계 코로네 작전은 일본의 심장, 도쿄가 있는 간토 평야를 정조준했습니다. 100만 명의 대군이 그곳으로 향할 시나리오였죠. 7,000척의 군함이 바다를 메우고 수천 대의 폭격기가 태양을 가리는 풍경. 그것은 상륙이라기보다 거대한 분수에게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미군의 상륙 지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벼로 작전이라 불리는 그들의 대응책 역시 소름 끼치도록 치밀했습니다. 90만 명의 정규군과 2,800만 명의 의용군이 규슈원 곳에 집결했습니다. 그들은 미군이 해안에 발을 디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안과 동굴 속에는 폭탄을 실은 수천 대의 자폭보트가 숨어 있었고 하늘에선 1만 대의 카미카제가 출격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총알 대신 사람이 폭탄을 안고 날아드는 지옥. 미군이 직면하게 될 사상자 예측치는 이미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규슈에 집결한 군단의 규모를 확인한 미군 수뇌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버렸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었죠. 미군 사상자 최대 400만 명, 일본인 사상자 최대 2천만 명. 이것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종 청소의 예고였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청년 수백만 명을 이 미친 땅의 걸음으로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선택지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봉인이 해제된 것은 화학무기였습니다. 1차 대전 이후 금기시되었던 독가스가 일본 본토 전역에 살포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포스겐, 가스와 겨자가스, 동굴과 벙커에 숨어 죽창을 든 이들을 통째로 녹여버리기 위해 수천 톤의 독가스가 배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가스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미군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미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바로 핵폭탄의 전술적 사용이었습니다. 미군은 1945년 11월까지 최소 15발의 원자폭탄을 추가로 생산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끝내는 무기가 아니라 상륙을 돕는 포탄이었습니다. 상륙 지점마다 서너 발의 핵을 연속으로 터뜨려 방어선을 증발시키고
그 방사능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군 병사들을 들이밀 계획이었죠. 자국 군인들이 방사능에 오염될 위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눈앞의 모든 생명체를 지워버리는 것만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만약 몰락 작전이 실행되었다면 일본이라는 영토는 독가스와 방사능이 뒤섞인 죽음의 땅으로 영원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날 밤 일본 군부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지금의 지도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을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겠죠. 승전국들이 갈갈이 찢어발긴 분할 통치의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북쪽에서 내려오던 거대한 붉은 그림자, 소련군은 일본이 버티는 그 아비규환의 시간 동안 한반도 전체를 삼킬 기회를 잡았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38선은 그어질 틈도 채 없었을 겁니다. 미군은 일본이라는 거대한 분쇄기에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야 했으니 말이죠. 한반도 전체가 붉은 장막 아래 놓이는 적화토미의 시나리오, 몰락 작전이 가져올 가장 소름 끼치는 나비 효과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더 가혹한 진실은 일본 땅에 징용되었던 수백만 명의 조선인들이 미군의 핵폭탄과 독가스 아래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었을 거란 사실입니다. 타국 땅에서 광복의 소식조차 듣지 못한 채 연합군의 무차별적인 폭격 아래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을 수많은 이름 없는 선조들 말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책상 위에 놓였던 그 보고서 한 권이 수천만 명의 생사와 한반도의 운명을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지옥의 문을 여는 대신 단 2발의 폭탄으로 모든 상황을 강제로 종결짓는 가장 잔인하고도 자비로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터질 리틀 보이와 맨은 역설적이게도 일본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렸고 한반도에는 반쪽짜리나마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트루먼의 집무실 창밖으로 비친 새벽빛은 무거웠습니다. 수백만 명의 청년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인류의 금기를 깰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였죠. 결국 그가 선택한 2발의 폭탄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강제로 멈춰 세웠습니다. 그것은 인종 청소로 향하던 몰락 작전의 유일한 브레이크였습니다. 1942년에 동아시아가 핵전쟁과 독가스로 뒤덮인 시체들의 산이 되지 않은 건 역설적이게도 그 끔찍한 버섯구름 덕분이었습니다. 기록관 깊숙이 잠들어 있던 이 1급 기밀문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광기가 이 섬을 지배했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만약 상륙이 강행되어 일본이 네 갈래로 찢기고 한반도가 붉게 물들었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언어로 이 영상을 보고 있었을까요? 역사의 거대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시나리오는 여전히 빛바랜 조미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극적인 평행우주가 현실이 되었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었을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역사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서늘한 진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탐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미스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